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연속 기획 시리즈로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고 있는 권순환이 만난 한국의 명장관,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오명, 진념, 윤정현 전 장관을 소개해드린 데 이어 오늘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찬 장관은 노무현 정부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2003년 6, 7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결국 철도노조의 항복을 받아낸 장관입니다. 최종찬 장관은 1950년 강원도 강릉 출생입니다. 올해 만 71세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는 서울에 와서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서울대 상대 무역학과 출신입니다. 1971년 행정고시 10회에 합격해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윤정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시 10회 시험 동기입니다. 최 장관은 경제기획원에서 쭉 근무했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경제부처의 양대축이라고 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이제 윤정현 장관은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고, 최종찬 장관은 경제기획원에서 공보관을 거쳐서 국장 시절에 경제기획국장과 경제정책국장, 아주 그 경제기획은 EPB의 핵심 국장입니다. 이 두 국장을 맡았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정부조직 통폐합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지면서 재정경제원이 출범하면서 경제기획원에서 맡고 있던 그 경제정책국장, 그 재경원 재정경제원 경책국장, 경제정책국장을 맡게 됩니다. 제가 최종찬 장관을 처음 만난 게 바로 이 시절입니다. 이 시절 재경원 출입기자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최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내고 2002년에 김대중 정부 말엽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관,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최종찬 장관이 건교부 장관을 맡은 것은 노무현 정부 초기 2003년, 그러니까 2월 말 이제 3월 이때 이제 초대 장관을 시작해서 그해 12월 개각 때 물러났으니까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환이 만난 한국의 명장관 이 시리즈의 네 번째 장관에 포함을 한 것은 당시 건교부 장관 당시 특히 철도파업, 불법 철도파업 때 보여준 그 법과 원칙에 따른 그 엄정한 대처, 더구나 그 당시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2003년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정부 초이고 또 노무현 정부는 이 좌파 이 노동계 이런 쪽의 입김이 이제 상당히 강한 정부에서, 물론 지금에 비하면 뭐 약했습니다만 그 상당히 강하고 하니까 이제 철도 노조로서는 충분히 그 자기들이 밀어붙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근데 이 철도 노조 파업이 시작되자 최종찬 장관은 파업을 예고하자 바로 이번에는 분명히 원칙을 지킨다, 안 물러날 거다.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도 그 정부는 원칙을 지킬 테니까 철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참고 견뎌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 최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3번이나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실제 시작된 다음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국민 여론을 원군으로 얻기 위해서
이 당시 건교부 출입 기자들을 포함한 이 언론인들과 수시로 만나서 이 파업의 그 불법성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대응 방침을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6월 29일, 그 6월 29일에는 이 각계 인사 15만 명에게 최 장관 명의의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내용은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불법 집단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또 파업이 이제 시작된 6월 28일에는 이 오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직접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현장 그 분위기 파악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무장관이 이렇게 탁 강력하게 이렇게 나서고 또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도 이 철도 파업에서는 최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아무리 장관이 이제 뭘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이제 힘 빼버리면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 장관이 이렇게 최 장관을 중심으로 아주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결국 그해 7월 1일 이 철도 노조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건 없는 복귀 이제 뭐 처음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많이 내걸었거든요. 조건 없는 복귀로 막을 내리면서 이 불법 철도 노조의 그 불법 파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최 장관의 공은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또 본인의 공직 장관을 오래 못한 이제 원인이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하니까 뭐 노동계나 이런 좌파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당시 여당 이런 쪽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래서 뒤에 최 장관에 대한 공격이 계속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그 1년 못하고 그 연말에 이 소위 장관 평가 뭐 이런 데서 평가가 좋지 않다. 사실은 평가가 제일 좋은 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반대쪽으로 뭐 당시 이제 이 여러 좌파 단체들이 최종찬 장관을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공격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연말에 물러났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상당히 그때 지금 다른 정부도 아니고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저런 장관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동아일보 이 바로 이 철도 파업 담당 제가 경제 부처 담당 차장을 하면서 이 업무에서도 이제 주무 데스크로 이제 제가 일을 해서 잘 압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노무현 정부가 뭐 김대중 정부 중반부터 김대중 정부가 소위 이제 이 뭐 2000년 2001년 이제 김정일하고 뭐 남북 회담하고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김대중 정부의 실정이 있고 하면서 김대중 정부 중반부터 동아일보와 상당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를 포함한 주요 메이저 신문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가 이제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하면서 온갖 압박을 다 가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도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무현 정부와 동아일보는 껄끄러운 관계였지만은 최종찬 장관 같은 장관은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시 동아일보 경제부 제가 일한 경제부에서 이 최 장관에 대해서 이 당시 최 장관의 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철도노조 불법 파업이 끝난 직후인 2003년 7월 초에는 황재성 기자라고 당시 건설교통부 담당 저하고 같이 건설교통부 담당 제가 데스크고 이제 이 황재성 기자가 건설교통부 담당 기자 주무 기자였는데 지금도 이 황 기자는 이제 동아닷컴 디지털 뉴스 쪽에 이제
건설교통부 관련, 그다음 부동산 관련 아주 전문가거든요. 지금도 뭐 기사를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박스 기사로 최종찬 근교장관 뭐 원칙 고수 뚝심 노조 항복 받으네 이런 제목으로 최종찬 장관의 이 당시 원칙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제 박스 기사도 썼었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는 뭐 사설로도 이제 철도 파업 정부 대책 제대로 됐다 이런 사설도 썼습니다. 또 그해 2003년 9월에는 당시 고기정 기자라고 얼마 전까지 동아일보 작년 말까지인가요? 동아일보 경제부장 맡다가 지금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경제담당 부국장 맡고 있는 고기정 기자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뭐 언론 탓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당시 고기정 기자가 이제 기자에는 기자 칼럼으로 경제부총리의 열악한 언론 환경론이라는 제목으로 2003년 9월에 기자회견을 쓰면서 거기에 그 내용에도 보면 이제 동아일보는 철도 파업 당시 원칙과 법을 지킨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7월 초 사설은 물론 별도 상자 기사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종찬 장관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 뭐 조금 이 말이 약간 셉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러니까 시시비비,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는데도 뒤틀어버리고 뭐 못하는 걸 잘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시시비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저는 지난 탄핵 정변 때 제가 몇 차례는 한국 언론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게, 그건 뭐 시시비비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최종찬 장관은 그 전에도 사실은 이 DJ 정부 때 기획예산처 차관을 하고 있던 그 2000년에 이 국가 채무 문제가 이제 좀 그 당시 한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채무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도 총선 앞두고 TV 토론에서 이제 국가 채무 위험성에 대해서 다소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해갖고 당시 청와대 눈밖에 나서, 사실은 이때 이제 2000년 이 기획예산처 차관하면 그 다음에 대체로 뭐 장관으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하더라도 차관 인사에서 그 당시 같은 기획재정부 차관, 재정경제부 차관이나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이 한 상황인데, 그 발언하는 바람에 물러났던 적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최 장관이 이제 그 국장 때 정도까지는 YS 정부 때까지 했지만, 이제 이 1급 차관 이상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했지만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소신 있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이 공직자들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하고 달랐습니다. 괜찮은 고위공직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고, 지금과는 이제 많이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최 장관은 그 2003년 12월 개각에서 물러난 뒤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할 말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때부터 보면 이 부동산 이제 급등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이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교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직전에 이제 한참 막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좌파에서 난리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분양원가 공개는 문제가 많다. 이거 시장 원리에 너무 안 맞고 여러 가지 부작용, 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제 또 좌파 쪽에서 이제 더욱 싫어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도 보면 이제 그 부동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집값 폭등 이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 실패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은 공무원 공직사회라든지 공기업 사회 이런 쪽에 그 문제점을 제대로 많이 지적을 하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같은 경우 비효율적인 게 왜 그러냐? 이건 주인 정신도 부족하고 경쟁도 별로 없고 도산할 우려도 없고 비용 안 따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열심히 인센티브 해봐야 인센티브도 없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말을 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부분도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고, 그래서 2012년에는 이 건전재정 포럼이라는 것을 출범시켜서 공동대표를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건 있는데, 당시 이제 여러 고위 전직 공직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던 그런 건전재정 포럼이란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통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동아일보 떠난 다음에 2008년 이제 2007년 후반부에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2008년 1월부터 펜앤마이크를 창간해서 만들 때 초기에 이제 제일 신경을 썼던 신생매체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하니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제 이 비중 있는 칼럼니스트에서 이 오피니언면 쪽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신생매체 조그만 매체는 비중 있는 분들이 글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동안 제가 이 동아일보에서 쌓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전 장관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저희 칼럼 좀 객원 칼럼니스트로 좀 참여해 주십사 해서 다행히 흔쾌히 권모가 거기서 새로 만드는데 그건 해드려야죠 이러면서 해서 객원 칼럼니스트로 펜앤마이크에서도 칼럼을 1년 이상 쓰셨고, 이 2009년 3,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21년 2월까지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으로 또 동아일보에도 쭉 칼럼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참 최종전 장관이 다른 건데 나중에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008년과 2012년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안양에 동안갑인가에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 쪽 이석현 의원인가요? 어떻게 졌습니다. 이기지 못해서 이제 국회의원은 못 됐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활발하게 여러 사회적 메시지도 내보내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권순월이 만난 한국의 명장관 4번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